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주말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경보가 내려진 곳들도 있는데요. 자,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남윤선 캐스터, 현재 상황 알려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주 치평동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은 현재는 눈이 내리고 있지 않지만 밤사이 내린 눈으로 인해서 주변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눈이로 또다시 눈이 내려 쌓이면서 도로 곳곳은 빙판길로 변했고요. 발이 푹푹 잠길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도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안과 신안, 영광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은 오늘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예상 적설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3에서 8cm, 전남 동부 지역은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눈도 눈이지만 오늘 아침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들도 있어서 방한 용품과 따뜻한 옷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가 영하 6.7도, 영광 영하 7.6도, 보성 영하 6.4도, 곡성 영하 9.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아 더 추운 곳들도 많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을 보였던 어제보다는 낮 추위는 덜하겠습니다. 광주와 여수, 목포 4도, 신안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고요. 수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목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 오전까지는 다시 한파와 함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눈이 그치더라도 이번 주에 눈 소식이 잦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치평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눈에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아침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비상근무에 돌입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교통 상황과 대비 상황 등 알아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교통 통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네,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고 그 위에 또다시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선 차량들은 서행을 하며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차량들은 제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차량 정체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설특보가 유지되면서 육지와 바다에서 교통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항 등에서 여객선 5개 항로 9척이 통제 중이고 전남에서는 구례 성산제 14km 구간과 진도 의심면 초평제 1km 구간, 담양 창평면 노가리제 7.5km가 여전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무등산과 영암 월출산의 탐방로 출입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요. 광주시는 소속 공무원들을 오전 7시부터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출근해 제설 작업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또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이 4편이나 증편하고 시내버스 26개 노선이 26개 노선에서 53대가 추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눈이 더 내리겠다며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보도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올해 겨울 들어 처음으로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파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어제 오전 10시부로 전남 한평만과 충남 가로림만에 저수온주의보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저수온주의보는 지난해보다 10일 정도가 빠른 것입니다. 저수온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수부와 지자체는 현장 대응반과 수온 예보반 등을 가동해서 한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장별로 관리 요령 지도에 나섭니다. 농민들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 접근해서 계약금만 받아 챙긴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13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전국의 농민 850여 명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계약금 1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첨단 농업의 중심지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상용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로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입니다. 습도와 온도, 태양광이 자동 조절되는 널찍한 온실에서 가지마다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 온실을 운영하는 농기계 개발업체는 자동 수확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개발 막바지 단계인 로봇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농가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작물 재배는 농업기술진흥원이 도맡아 업체는 로봇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햇빛 광이나 주변 환경 이만큼이 현장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면은 저희가 연구가 좀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1.6헥타르 면적의 유리온실 2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과 대학 연구팀은 개발한 농업용 로봇과 드론, 신품종, 기능성 물질 등을 스마트팜에 적용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실증단지의 다양한 시설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제공받아 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앞서 성능 검증과 품질 향상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겁니다. 현재 선진국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술력이 크게 향상될 거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상용화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어서 현장 테스트가 사실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실증 단지를 통해서 이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상용화를 하면 우리 기자재들의 우수성 그리고 효율 이런 거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른 스마트팜. 새로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실증단지가 미래 농업을 여는 산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조익문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 전문성 부족과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강기정 시장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선 8기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7군데의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선거 캠프 출신이거나 직간접적인 연관자를 임명했다며 민선 7기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기정 시장은 변화의 길을 본인한테서 먼저 찾아야 한다며 향후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에서 혁신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